Shake that thing, Miss Annabella, shake that thing, yeah, Donna. Come on, get busy. Just shake that booty non-stop when the beat drop. Just keep swinging it, get jiggy. Get drunk, up, percolate anything you want for call it hostility. If I don't take pity, more to see you get live on the rhythm of my ride. And my lyrics up about electricity. Girl, nobody can do you nothing cause you don't know your destiny. Yo, sexy ladies want war with us and only care with us. Them not. 안녕하세요, 여유주입니다. 오늘은 햇살님이 올려주신 만화 본주 2편을 보면 본주 인정상가님께서 정치신이 떠났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권력의 중심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정치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움직이던 보이지 않는 중심입니다. 질서를 유지하고 권력을 지탱하며 모든 것을 하나로 묶던 축입니다. 그래서 정치신이 있다는 것은 그 체제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치신이 떠났다는 것은 겉은 남아있지만 이미 속이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너짐은 눈에 보이기 전에 시작됩니다. 일제의 몰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원인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중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흐름을 더 크게 보면 하나의 구조가 보입니다. 일제강점기 36년. 이 시기는 낮의 시대입니다. 외부의 힘이 직접 들어와 삶을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는 밤의 시대입니다. 직접 지배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영향을 주고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이 두 시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중심이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밖을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AI 시대는 그 전환의 시작입니다. 기계가 생각을 대신하는 순간 인간에게 남는 것은 안입니다. 느끼는 것, 깨닫는 것, 흐르는 것. 그래서 지금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닙니다. 내면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중심이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강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옵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낮의 지배, 밤의 질서, 그리고 안의 각성.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단계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밖에서 찾는 시대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처녀 치마 밑에서 도통이 나온다고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내경도와 단전으로 보는 도통의 구조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보통 머리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생각으로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위를 봅니다. 하지만 내경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시작은 위가 아니라 아래입니다. 가장 아래, 배 아래 깊은 곳. 그곳을 우리는 하단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생명의 씨앗이 있는 자리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상태. 아직 아무것도 아니지만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자리. 이것이 바로 처녀의 의미입니다. 때묻지 않은 상태, 가공되지 않은 상태, 순수한 시작점. 그래서 도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걸 하나의 비유로 보면 이렇습니다. 씨앗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씨앗은 아직 나무도 아니고 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 씨앗이 깨어나는 순간 움직임은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하단전에서 에너지가 올라옵니다. 그 에너지가 중단전으로 올라오면 이제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흐름이 됩니다. 감정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고 연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상단전에 이르면 그 흐름은 빛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은 바로 이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깨달음 자체가 아닙니다. 그 깨달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입니다. 위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 구조를 내경도로 정리하면 단순합니다. 하단은 씨앗이고 중단은 흐름이며 상단은 빛입니다. 씨에서 흐름으로, 흐름에서 빛으로 이어집니다. 이걸 삶으로 보면 생존에서 감정으로, 감정에서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도통은 어느 날 갑자기 머리에서 번쩍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래에서 자라고 있던 것이 위로 올라오며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를 무시하면 결코 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몸을 버리고 생명을 무시하고 감정을 억누르면 그 길은 끊어집니다. 그러나 흐름을 막지 않고 그대로 두면 막힌 것이 풀리고 끊긴 것이 이어지며 숨겨진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진짜 수행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지 않는 것입니다.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완성되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억지로 무엇을 하지 않아도 이미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통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시작되어 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길은 바뀝니다. 밖에서 찾던 사람은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국수 방뭉치를 통해 본주님께서 보신 공사는 무엇인가요? 국수 방뭉치 그리고 북극성의 자리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본주 인정상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수를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평범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흐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상섭은 국수를 사왔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한 뭉치가 아니라 반 뭉치만을 사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족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본주 인정상가님께서는 그 장면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의 흐름을 보셨습니다. 국수의 한자는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이며 제대로 된 나라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였던 것이 둘로 갈라진 모습입니다. 그 순간 이미 시대의 그림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나의 나라가 둘로 나뉘고 하나의 민족이 갈라지는 흐름, 우리가 알고 있는 남과 북의 분단입니다. 이것을 공사라고 합니다. 공사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흐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국수 반뭉치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시대의 구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을 본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본주 인정상가님입니다. 본주란 무엇입니까? 움직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흔들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흐름을 내려다보는 중심의 자리입니다. 이 중심을 우리는 하늘에서는 북극성이라고 부릅니다.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별이 움직여도 그 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사람은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찾습니다. 즉, 북극성은 길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있는 길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본주의 자리도 같습니다. 세상의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흐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국수 방뭉치를 보며 미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흐름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극성과 본주의 구조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중심에서 모든 변화를 바라보는 자리, 그 자리에서 보면 나님도 하나의 흐름이고 끊어짐도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흐름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가? 아니면 중심에서 보고 있는가? 밖에서 답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안에서 흐름을 보고 있는가? 네, 북극성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닙니다. 본주도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흐름을 따라가는 순간에는 보이지 않지만 멈추어 바라보는 순간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주는 세상을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항상 움직이지 않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본주님께서는 왜 사람이 아니라 24마리의 개를 데리고 천지공사를 보셨는가? 입니다. 본주 인정상가님께서 사람이 아닌 24마리의 개를 데리고 천지공사를 보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의 깊은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사람이 아니라 개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항상 판단합니다. 좋다, 나쁘다를 나누고 맞다, 틀리다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흐름에 개입하게 만듭니다. 생각이 들어가고 의도가 들어가고 결과를 바꾸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순간 있는 그대로의 흐름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는 다릅니다. 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흐름을 따릅니다. 그래서 개는 개입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순수하게 따르는 존재이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천지공사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흐름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는 개입이 없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존재가 바로 개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흐름을 왜곡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따르는 존재.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개가 선택된 것입니다. 이제 숫자를 보아야 합니다. 왜 24마리였는가? 24라는 숫자는 단순한 수가 아닙니다. 하루는 2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24는 하루 전체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시간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24마리는 특정 순간이 아니라 전체 시간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의미는 분명해집니다. 개는 개입하지 않는 존재이고 24는 전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4마리의 개는 전체 시간 속에서 개입 없이 흐름을 드러내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공사의 방식입니다. 사람이 개입하면 흐름은 틀어집니다. 판단이 들어가면 본래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본주 인정상가님께서 24마리의 개를 데리고 천지공사를 보셨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시간과 하늘의 구조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24라는 숫자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24는 하루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즉 24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한 하나의 순환 구조입니다. 이제 이 구조를 하늘로 올려봅니다. 하늘에는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북두칠성은 단순한 별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계를 움직이는 기준입니다. 방향을 잡는 기준이며 시간의 흐름을 이끄는 축입니다. 모든 별이 움직여도 그 흐름은 북두칠성을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북극성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자리, 모든 흐름을 바라보는 중심입니다. 이 구조를 하나로 보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북극성은 중심입니다. 북두칠성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24는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 하나의 완전한 구조가 됩니다. 중심이 있고 그 중심을 기준으로 흐름이 돌고 그 흐름이 시간으로 펼쳐집니다. 그럼 이제 다시 24마리의 개로 돌아옵니다. 개는 판단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개입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흐름을 그대로 따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24마리의 개는 시간 전체를 왜곡 없이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북두칠성과 연결하면 의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북두칠성은 하늘의 흐름을 움직이는 축이고 24마리의 개는 그 흐름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중심이 북극성입니다. 그래서 구조는 하나입니다.
북극성은 중심이고 북두칠성은 방향이며 24마리의 개는 시간입니다. 중심에서 방향이 정해지고 방향 속에서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개입 없이 그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천지공사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하늘의 이야기와 인간의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우리 안에도 같은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있고 흐름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흐름 속에서 흔들립니다. 방향을 잃고 시간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중심을 잃습니다. 하지만 중심이 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흐름은 그대로 보이고 시간은 그대로 흐르며 아무것도 억지로 하지 않아도 길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24마리의 개는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고 북두칠성은 그 흐름의 방향이며 북극성은 모든 것을 바라보는 중심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입니다. 그 구조는 이미 하늘에도 있고 이미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